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만에 대한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인 비만 기준은 체질량 지수로 정의를 하는데요. BMI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이 중에 이제 복부 비만,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성인 남자는 90cm, 그리고 성인 여자는 85cm 이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만에는 흔히 알고 있는 1차성 비만 이외에도 유전이라던가 내분비 질환, 약제 등등의 많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 2차성 비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비만은 이제 이형 당뇨병이라던가 고혈압이라던가 이상지질혈증이라던가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총 사망률, 암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체중 감량의 효과에 대해서 따진다 하면 식단이 압도적으로 더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가 생각보다 아주 힘이 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반드시 식사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 운동만으로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원한다. 우리가 보통 5%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매일 대략 40분 이상, 40분에서 1시간 60분 정도 중등도 강도, 즉 가벼운 조깅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헬스장 많이 다니시니까 그 저항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근육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을 하겠다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운동은 유산소와 저항 운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병행하는 것이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만 환자들은 체중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체중 감량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은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식이랑 옛날에 운동이랑 이렇게 했는데, 운동은 사실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진짜 운동으로 빼기는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식단이 거의 압도적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으로 살 빼려면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야 사실은 빠지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태울 수 있으면 사실 더 좋기는 하죠. 저는 러닝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심폐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요, 사실 수영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관절에 무리 별로 안 가고 전신 운동이 되고 칼로리 소모량도 굉장히 많고, 자전거도 이게 보면은 몸을 기준으로 해서 수영이나 자전거가 양쪽이 대칭이잖아요. 그렇고 유산소랑 심폐 이게 그러니까 다 되고, 전 수영을 잘 못하는데 이제 수영 좀 배우고 싶고, 그래서 권해드리기로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아쿠아 같은 거 차라리 하시라고, 무릎이나 이런 거 관절에 부담 안 되고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친구들 만나서 만나서 또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진단은 체중과 키를 통해서 계산한 BMI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BMI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는데 이제 체지방이 높은 경우를 보통 마른 비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인 남자의 경우는 체지방률 25% 이상의 허리둘레가 90 이상 정도, 성인 여자의 경우는 체지방률 30 이상의 허리둘레 85 이상의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른 비만의 경우에도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다르게 치료하거나 이렇지는 않죠. 이게 우리가 내장지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장지방에 대한 얘기 많이 하면서 이제 마른 비만이 나오는데, 운동 중에 아까 전에 근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력 운동이 체중을 줄이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유산소 근력을 다 해요. 마른 비만이라고 유산소를 열심히 해도 내장 지방이 빠지긴 하겠죠. 근데 근력 운동을 하면 내장 지방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근력 운동이 내장 지방에 주는 영향이 있지만 효과가 뭐 그렇게 또 있다. 내장 지방을 막 줄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이 해라. 유산소만 하거나 근력 운동만 하거나 이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이상적이다. 그래도 살은 별로 안 빠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식사 습관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이제 밥을 풀 때 내가 한번 밥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한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매번 다시 덜어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요즘에는 유명한 많이들 여쭤보시는 간헐적 단식 그리고 또 시간 제한 다이어트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간헐적 단식에도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되 하루 중에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외의 시간에는 뭐 물이라던가 뭐 제로 칼로리 음료 같은 것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루 중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 칼로리나 물만 먹는 그런 방법. 쉽지는 않겠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대략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만 음식을 드시고 나머지는 굶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오전 10시경에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저녁 6시에서 8시 이후에는 안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하시겠다면 하루를 굶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설탕이라던가 흰 쌀밥, 빵, 뭐 이런 라면 등등 이런 음식들을 줄이시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드시지 마시고 내가 꼭 하겠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시간을 정해서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이렇게 사실은 이게 밤에 야식 안 먹는 그런 습관 들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적절한 운동을 꼭 병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아까 운동은 살 빼는데 별 효과 없다면서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운동은 말씀드린 대로 체중 감소 효과는 그 식습관에 비해서 적을지 모르지만 운동 자체가 주는 다른 뭐 심폐기능 향상 그리고 사실은 운동 자체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결정적으로 체중이 줄어든 이후에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있잖아요. 운동을 왜 해야 되냐면 이런 체중이 빠지고 나서 체중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